나는 더는 과부가 아닙니다. 한국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엘레나 코발렌코입니다. 41살이죠. 우크라이나계 러시아인이고요. 한때는 고등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모든 걸 바꿔버렸어요. 남편은 러시아군 장교였는데 전사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과부가 되었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 버거웠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러시아에서 조국 배신자라는 낙인까지 찍히면서도 왜 한국을 택했을까요? 그리고 여동생까지 한국으로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도 씻는 것도 귀찮았죠. 그냥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영상통화였습니다. 이리나였어요. 저와 같은 날 남편을 잃은 친구였죠. 정확히는 1년 전 같은 날이었습니다. 엘레나, 안녕? 오랜만이야. 화면 속 이리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화장도 예쁘게 했어요. 뒤로 보이는 배경도 낯설었습니다. 깨끗한 아파트 같았죠. 이리나, 너 어디 있는 거야? 서울이야. 한국 서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이리나가 언제 한국에 갔다는 거죠? 한국에서 뭘 하는데? 재혼했어. 한국 남자랑. 그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재혼이라니요? 남편 잃고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재혼을 했다고요? 너 미쳤어? 남편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엘레나 들어봐. 나도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여기서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우리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죽을 필요는 없다는 걸 말이야. 화면 속 이리나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행복해 보였어요. 1년 전만 해도 저처럼 무기력하게 지내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여기 사람들은 달라. 특히 과부라고 해서 불쌍하게 보지 않아. 오히려 더 따뜻하게 대해줘.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전사자, 과부라고 하면 동정의 눈빛으로 보거나 아니면 아예 피해가더라고요. 특히 젊은 과부는 더 그랬죠. 엘레나 너도 와. 여기서 새로 시작해.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돈으로 한국에 가?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여기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단체가 있어. 한국 정부에서도 지원해줘.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나의 밝은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저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저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리나와 통화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여동생 타티아나가 집에 왔어요. 타티아나는 모스크바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가끔 제게 찾아와서는 푸념을 늘어놓곤 했죠. 언니, 나 진짜 힘들어.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 타티아나는 36살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저만 믿고 의지하고 있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저희가 타티아나를 많이 도와줬거든요. 타냐, 내가 한국에 가려고 해.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리나가 거기서 재혼했대. 행복하게 살고 있어. 타티아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 한국이 어디야? 아시아잖아. 거기서 무슨 일을 할 건데? 모르겠어. 하지만 여기 있으면 나 죽을 것 같아. 언니마저 날 버리고 가겠다는 거야? 타티아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결심은 서 있었습니다. 타냐, 나 먼저 가서 살 길을 찾을게. 그리고 너도 데리러 올게. 거짓말이야.
거기서 잘 살게 되면 나 같은 건 잊어버릴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날 밤 타티아나는 울면서 집에 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한국 비자 신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죠. 이리나가 보내준 서류들을 보니까 정말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여기서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한 달 동안 서류 준비하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목표가 생긴 거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리나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이리나는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에 살이 올라서 건강해 보였고 뭔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엘레나, 정말 왔구나. 이리나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때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러시아를 떠날 때는 안 울었는데 한국에 와서 울다니요. 배고프지? 밥 먹으러 가자. 이리나가 데려간 곳은 작은 한국 식당이었습니다. 아주머니 한 분이 주방에서 나오셨어요. 어머, 이분이 러시아에서 오신 분이야? 네, 제 친구예요. 아이고, 고생 많았지요. 앉아요, 앉아. 그 아주머니는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 했습니다. 테이블에 반찬들을 가득 놓아주시면서 계속 말을 걸어주셨어요. 김치 먹을 수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매운 거 못 먹는다던데. 조금은 괜찮아요. 그럼 김치찌개 끓여줄게요. 몸에 좋아요. 김치찌개가 나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맛이 아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계속 제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시고 물도 계속 따라주시고 김치찌개도 더 퍼주시더라고요. 마치 제가 친딸인 것처럼요. 많이 드세요. 여행 와서 피곤하지? 그 순간 눈물이 또 나왔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줬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러시아에서는 남편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저를 피하기만 했거든요. 괜찮아요?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보셨습니다. 네, 괜찮아요. 너무 맛있어서 그래요. 이리나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엘레나도 남편 잃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그럼 더 많이 먹어야지.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날 밤 이리나 집에서 잠을 자는데 계속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싶었죠.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이리나가 저를 한 곳에 데려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작은 카페였어요. 여기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여 들어가 보니까 러시아 여자들이 10명 정도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저처럼 남편을 잃은 사람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예요. 반가워요. 저는 올가고요. 저도 작년에 왔어요. 올가는 5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한국어를 꽤 잘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힘들어해요. 하지만 여기서 살아보면 달라져요. 다른 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나타샤예요. 여기 온 지 2년 됐어요. 지금은 한국 회사에서 통역일 하고 있어요. 모임이 시작되자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에 와서는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었어요. 러시아에서는 과부라고 하면 불쌍한 사람 취급하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라요. 맞아요. 여기 사람들은 우리를 독립적인 여자로 봐줘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만 이런 마음이었던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엘레나 씨, 여기선 다시 웃어도 돼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올가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러시아에서는 남편이 죽고 나서 웃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웃으면 남편한테 미안할 것 같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줬어요. 모임에 참석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한국 남자분이었는데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태수입니다. 태수는 의료기기 수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모임을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분들이 한국에서 잘 정착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태수는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돈을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했어요. 엘레나 씨는 언제 오셨어요? 한 달 전에 왔어요. 한국 어떠세요? 좋아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요. 태수가 웃었습니다. 정말 따뜻한 미소였어요. 한국어 배우고 싶으시면 세종학당 소개해 드릴게요. 거기서 무료로 가르쳐줘요. 정말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일자리도 찾아드릴게요. 러시아어 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한 곳이 많거든요. 그날 헤어질 때 태수가 저와 이리나한테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기념으로 한 장 찍어요. 사진을 찍는데 제가 웃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다시 웃다니. 태수를 만나고 나서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설레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나 싶어서 죄책감도 들었지만요. 매주 모임 때마다 태수가 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옷도 신경 써서 입고 화장도 조금씩 하게 됐어요. 한국에 온 지 3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타티아나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언니,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언니가 한국에 있다는 게 뉴스에 나왔어. 조국을 배신한 전사자 과부라고.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러시아 언론에서 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나 직장에서 괴롭힘 당하고 있어. 언니 때문에 나까지 매국노 가족이라고 해. 타티아나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니 남편 연금도 끊길 것 같아. 국가에서 조사 나온다고 해.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새로운 삶을 찾으려고 한 일이 타티아나한테 피해를 주고 있었어요. 언니, 나 어떡해? 너는 살 길이라도 찾았잖아. 나는 어떡하라고. 타냐, 미안해. 내가 생각을 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나 혼자 다 감당하라고?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이리나한테 고민을 털어놨어요. 엘레나,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러시아가 이상한 거지. 하지만 타티아나가 고생하고 있어. 그럼 타티아나도 여기로 데려와. 그게 가능해? 물론이지. 우리가 도와줄게. 태수한테도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태수는 진심으로 걱정해줬어요. 엘레나 씨 잘못이 아니에요. 여동생분도 한국에 올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혼자였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6개월 동안 열심히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세종학당에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웠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지만 점점 늘었습니다. 드디어 의료통역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어요. 러시아와 한국어를 둘 다 할 수 있으니까 병원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거죠. 태수가 자기 회사에서 일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러시아 의료기기 수출하는데 엘레나 씨 도움이 필요해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제 힘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된 거예요. 첫 출근 날 태수가 직원들한테 저를 소개해줬습니다. 러시아어 전문가 엘레나 씨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모든 직원들이 환영해줬어요. 한국 사람들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일을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태수가 저한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엘레나 씨, 우리 정식으로 만나지 않을래요? 무슨 뜻이에요? 연애 말이에요. 결혼 전제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수가 저한테 마음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어요. 태수 씨, 저는 과부예요. 그리고 외국인이고. 그게 뭐 어때서요? 저는 엘레나 씨가 좋은걸요. 그날 밤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태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받아도 되는 사랑일까요? 일주일 후에 태수한테 답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천천히 해요. 태수의 어머니 윤세경을 만났을 때는 정말 떨렸습니다.
외국인 며느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봐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한국말 잘하네. 아들이 엘레나 씨 얘기 많이 했어요. 윤세경은 처음엔 좀 경계하시는 눈치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러시아에서 뭐 하셨어요? 고등학교에서 문학 가르쳤어요. 아, 선생님이셨구나. 그럼 교육 많이 받으신 분이네. 차츰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특히 제가 만든 러시아 음식을 드시고 나서요. 이거 맛있네. 뭐라고 해요? 보르시라고 해요. 러시아 전통 수프예요. 우리 태수가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은데. 그날 집에 가면서 윤세경이 말씀하셨어요. 엘레나 씨, 우리 태수 잘 부탁해요. 이 사람 내 아들 살게 해주는구나. 태수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크지 않은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리나와 모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줬고 태수 가족들도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줬어요. 결혼하고 한 달 후에 타티아나한테 전화했습니다. 타냐 한국에 와. 언니 나 지금 상황 알고 있잖아. 그래서 더 와야 하는 거야.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간병인 자격증 딸 수 있어. 한국은 고령화 사회라서 간병인이 많이 필요해. 몇 번의 통화 끝에 타티아나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알겠어. 언니 말대로 해볼게. 타티아나가 한국에 온 날 공항에서 만났을 때 정말 반가웠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여동생이었어요. 언니 정말 달라졌네. 뭐가? 얼굴이 밝아졌어. 그리고 살도 쪘고. 타티아나도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변해갔어요. 한국어 공부하고 간병 자격증 따고 드디어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언니, 나 이제 내 월급으로 방도 얻었어. 정말? 축하해. 여기 사람들 정말 좋아. 내가 외국인인데도 차별 안 해. 타티아나도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6개월 후에 타티아나가 저한테 말했어요. 언니 고마워. 뭐가? 언니가 먼저 와서 길을 만들어줘서.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볼게. 지금 저는 태수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태수 어머니도 이제는 저를 진짜 딸처럼 대해주세요. 회사에서도 일이 재미있어요. 러시아와 한국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타티아나도 병원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어요. 전쟁이 제 남편을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 삶을 돌려줬어요. 그리고 여동생의 삶까지도 말이죠. 저는 더 이상 과부가 아닙니다. 저는 엘레나 한이에요. 한국에서 새로운 사랑을 찾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는 한 사람의 여자입니다. 한국이 저희 자매에게 준 것은 단순히 거주지가 아니었어요. 희망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남편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죄책감 없이 행복할 수 있어요. 남편도 제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타티아나와 저는 이제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 따뜻한 나라에서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